요즘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역대급 불장이라서 주식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5월 27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1% 오르면 이 상품은 2% 오르고 반대로 1%가 빠지면 이 상품은 2%가 빠지는 말 그대로 곱하기 2 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전 하이닉스 2배 상품이라 생각하고 달려드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레버리지가 오르면 2배 벌고 내리면 2배 깎이는 줄 아시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TSLL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게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번에 나오는 삼전 하이닉스 2배 ETF랑 구조가 거의 똑같은 상품이에요. 이 TSLL이 출시된 이후로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44%거든요. 1억을 투자했다면 5,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같은 기간에 원래 테슬라 주식은 플러스 15%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레버리지 상품은 플러스 30%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게 실제 레버리지 ETF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꽤 자주 일어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상장 전에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TSLL 사례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테슬라가 올랐는데 왜 2배 ETF는 마이너스가 나지? 이거 운용사가 잘못 운영한 거 아니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ETF는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건 ETF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사실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원래 기관이 하루짜리 포지션을 관리할 때 쓰는 단기 해지 도구로 설계된 거거든요. 하루 단위로 사고 팔고 끝내는 용도죠. 그런데 마케팅이 2배의 수익만 부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목적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다. 설계 목적과 실제 사용 방식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딱 2글자예요. 일간.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한 달 수익률, 1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딱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10%가 올랐다고 해볼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배 ETF는 20% 올랐겠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매일 똑같이 조금씩 오른 게 아니라 어떤 날은 3% 오르고 어떤 날은 2% 빠지고 4% 오르고 다시 3% 빠지는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직선으로 절대 가지 않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기대감이 클수록 흔들림도 커집니다. 본주는 그 흔들림을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는 그 흔들림을 매일 2배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좌가 조금씩 녹기 시작해요. 숫자로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첫날 삼성전자가 10% 올랐어요. 그럼 본주는 1,100만 원이 됩니다. 2배 상품은 20% 오르니까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다음날 삼성전자가 10% 빠졌어요. 본주는 1,100만 원에서 10% 빠지니까 990만 원입니다. 2배 상품은 1,200만 원에서 20%가 빠지니까 960만 원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삼성전자는 10% 올랐다가 10% 빠졌을 뿐인데 본주는 990만 원. 2배 상품은 960만 원입니다. 본주는 10만 원 손실인데 2배 ETF는 20만 원 손실이 아니라 40만 원이 손실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음해복리라고 합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컵을 들고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한 번 흔들리고 뒤로 한 번 흔들렸습니다. 몸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컵 안에 물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흔들릴 때마다 물이 조금씩 튀어나갔기 때문이죠. 레버리지 ETF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 과정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면 내 계좌의 물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1년 고점에서 23년 저점까지 약 38% 빠진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2배 레버리지가 있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60% 이상이 빠져버립니다. 원금이 1억이었다면 4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삼성전자가 약 185% 올라야 합니다. 2.85배가 돼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니까 버티면 되지 라는 말이 왜 레버리지 상품에선 통하지 않는지 이 숫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횡보장은 레버리지 ETF에 정말 불리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오른다. SK 하이닉스가 결국 간다. 이 방향이 맞아도 중간에 심하게 흔들리면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돈을 못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잡주도 아니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잖아요. AI 반도체 수요 계속 늘어난다면서요. 그럼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업이고 AI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종목이 맞아도 상품이 틀리면 돈을 잃을 수 있죠. 방금 본 숫자 기억하시죠? 삼성전자가 38% 빠진 구간 2배 레버리지는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삼성전자가 185% 올라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계산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기업의 방향과 상품의 구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좋은 목적지를 알고 있어도 탄차가 잘못됐으면 거기까지 못 갑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방향이 맞아도 2배 레버리지라는 차는 중간에 흔들림만으로 그냥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과 좋은 상품을 고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상품을 사려면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예탁금 1천만 원이 필요하고 사전 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해 기본 레버리지 교육 1시간에 더해 심화 교육 1시간을 추가하고 음의 복리 효과와 지렛대 효과 같은 위험을 교육 내용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이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이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거 구조 모르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공부는 하고 들어오세요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놀이공원으로 비유해 볼게요. 회전목마 탈 때 안전교육 안 하죠. 그냥 탑니다. 근데 만약에 번지 점프를 한다면 좀 다르죠. 서약서 쓰고 안전장비 차고 설명 듣고 그래도 무섭습니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는 회전목마가 아닙니다. 수익률이 2배인 만큼 손실도 2배로 올 수 있는 번지 점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듣고 나면 안전해질까요? 공포영화 보기 전에 이거 다 CG야, 가짜야 라고 알고 들어가도 무서운 장면에서 심장은 뛰잖아요. 계좌가 마이너스 30% 찍히는 순간도 똑같습니다. 구조를 알아도 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부가 교육을 넣은 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알고 들어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2배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장이 끝나기 전후로 포지션을 조정하는데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리밸런싱이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야 하고 주가가 빠지면 더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상품 자체가 흔들림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도 레버리지 ETF 펀드가 배율 유지를 위해 일간 단위로 포지션을 조정하며 시장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단기 추세 추종 거래를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이 장기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껐겠죠. 그런데 그 핸들 조작 때문에 차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이 구조가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 상품의 구조는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먹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뉴스 하나에 5%씩 움직이는 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품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사가 쓰면 음식을 만들고 모르는 사람이 휘두르면 다칩니다. 레버리지 ETF도 똑같아요. 이 상품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흐름을 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전체 자산 중 아주 작은 비중만 넣고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단기 트레이딩 도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묻어두려는 분, 손실나면 물 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 2배니까 빨리 복구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 이 세 가지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레버리지는 복구도 2배로 빠른 상품이 아니고요.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는 더 어려워집니다. 50% 손실이 나면 다시 50% 오르면 되는 게 아니죠.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100%가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품 안 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반도체를 몇 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몇 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버텨야 할 자리에서 음해복리 구조를 얻는 건 저한텐 진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다면 방법은 꼭 2배 레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본주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는 거죠.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음해복리 구조는 없습니다. 오래 가져갈 생각이라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주나 배당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우선주가 있는 종목은 의결권보다 배당 효율을 보는 분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흔들림은 똑같이 받지만 기다리는 동안 배당이 쌓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 섹터 ETF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한 종목에 몰리는 위험을 줄이면서 반도체 사이클을 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라기보다 단기 매매 도구에 가깝습니다. 잘 맞히면 빠르게 벌 수 있지만 틀리거나 오래 흔들리면 빠르게 잃을 수가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본인에게 딱 2가지만 물어보세요. 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며칠짜리 강한 추세를 노리는 건가? 이 두 질문의 답이 다르면 사야 할 상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실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1% 오르면 내 계좌가 2% 오르는 상품. 듣기만 하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뭐죠? 이건 거의 확실해. 이건 오래 들고 있으면 되겠지. 이건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 좋은 기업과 위험한 상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일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상품 앞에서 딱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이 돈 잃으면 생활이 흔들리나요? 그러면 넣지 마세요. 둘째, 언제 팔지 기준이 있나요? 없으면 넣지 마시고요. 셋째, 삼성전자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2배 ETF 말고 그냥 삼성전자 본주를 사세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이 상품은 지금 나한테 맞는 상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담는 그릇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를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2배 ETF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르고 들어가는 게 나쁜 겁니다. 그리고 알고 들어가도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이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 ETF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3가지 중 몇 번에 해당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